최고점을 찍었던 금값이 정말 순식간에 폭락해버렸습니다. 다들 이제 큰일 났다고 아우성인데 이상하게도 중국 시장의 큰손들은 오히려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금값 폭락 뒤에 숨겨진 아주 기묘하고 또 모순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불과 얼마 전, 그러니까 2026년 초만 해도 금값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이 정말 하루도 채가지 못했어요. 역사에 남을 만큼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그냥 순식간에 곤두박질 쳐버린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이 대혼란 속에서 왜 중국 금시장의 큰손들은 오히려 축배를 들고 있었을까요? 이 갑작스러운 폭락이 시장을 정말 딱 두 동강 내버렸어요. 한쪽에서는 망했다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야말로 기회다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체 무엇이 이 아찔한 금값 롤러코스터를 출발시킨 걸까요?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놀랍게도 미국에서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딱 전해졌는데요. 바로 이 단 하나의 정치적인 결정이 나비효과처럼 전 세계 금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독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인 곳이 있었어요. 바로 중국 금 도매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곳, 선전의 수이베이 시장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중국 전체 실물 금 거래량의 무려 70%를 처리하는 그야말로 심장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한테 이번 금값 폭락은 전혀 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위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곳의 한 도매상인 쉬동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변동성이야말로 시장을 달고는 진짜 열쇠다. 와, 보통 우리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생각 아닌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이들의 성공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가격이 막 위아래로 요동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사고 팔게 되니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마진이 좀 적어도 거래량으로 그걸 다 메우는 거예요. 게다가 구리 같은 다른 금속에도 투자를 해서 위험을 싹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웃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의 훨씬 더 어둡고 파괴적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수십만 명,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도매상들이 환호했던 그 변동성은 축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끔찍한 금융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보통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투자 플랫폼들입니다. 이번 사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에우루이라는 플랫폼이었어요. 금거래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시장에 막 흔들리니까 그 압력을 못 이기고 갑자기 모든 고객의 출금을 딱 막아버린 겁니다. 투자자들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꼼짝없이 묶여버린 거죠. 피해자가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 플랫폼 하나가 무너지면서 돈이 묶인 피해자가 무려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그리고 이분들이 받은 통보는 더 끔찍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투자한 원금의 90%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 동안 정말 땀 흘려 모은 돈이 그냥 한순간에 공중으로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똑같은 시장의 충격이 한쪽에서는 기회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앙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 변동성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었던 도매상들한테는 이게 돈을 벌어다주는 멋진 서핑보드였던 셈이고요. 반면에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였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정리해볼까요? 첫째, 변동성은 승자와 패자를 동시에 만든다는 것.
둘째, 전문 트레이더들은 가격이 아니라 엄청난 거래량만 넣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규제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시장 상황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금융시장의 두 얼굴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눈앞에서 오늘과 같은 급격한 시장 붕괴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일 것 같으세요?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끔찍한 위기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절호의 기회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이렇게 복잡한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